친구가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물건들을 막 부술 정도까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가 막 화가 나 있고 할 때는 제일 맞는 거고요. 20년 동안 아이들의 두뇌와 마음을 치료하고 있는 뇌맘 주치 노충구라고 합니다. 요즘 참 이 금쪽이라는 표현을 대표해서 분노하는 아동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유독 우리 아이들이 분노하는 혹은 이렇게 분노를 잘 표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아이들은 아직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게 좀 미숙하죠. 자기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전두엽 발달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이제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화내게 되는 경우들은 대부분 첫 번째는 이제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난히 좀 감각적인 부분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각이 예민하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자극들을 내가 좀 부드럽게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하고 조금 불편해도 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자극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짜증이나 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좀 까다롭고 키우기가 좀 어렵겠죠. 이거 좀 해봐라, 너 안 한다, 이러다 보면 아이가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짜증을 내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경이 예민하다는 건 이제 아이밖에 모르겠죠. 오히려 부모님은 짜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혼도 내고 훈육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의 짜증은 점점 더 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삼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으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엄격한 역할도 맡고 해가면서 아이들의 이제 발달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오로지 엄마하고 아빠의 스타일대로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이렇게 탁탁 나누는 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엄마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잘해주기도 하면서 뭐 엄하게 혼도 냈다가 공부도 봐줬다가 사랑도 줬다가,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은 아이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아빠도 아이를 다 잘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참을성 없음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또 궁금한 게, 분노 조절을 좀 못하는 우리 아동들 치료 사례가 더 있을 거잖아요. 그 사례랑 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이런 솔루션을 주시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뇌발달을 돕는 한약 처방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발달을 이제 돕다 보면 이 전반적인 이제 신경의 어떤 조율 능력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마다는 이제 짜증나는 조건들은 좀 많이 달라요. 어떤 친구는 면역이 안 좋아서 감기가 자주 걸리고 항상 비염을 달고 있어요. 맨날 코가 막히고 답답한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몸의 자율신경 라인들이 이렇게 막 깨져 있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되게 예민하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쉽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의 짜증은 너무나 쉽고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은 어떤 경우들이냐, 감각을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뇌가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왔을 때 계속 짜증이 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새로운 옷을 입혀줬는데도 짜증을 내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해줘도 짜증을 내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약 처방을 구성을 할 때도 조금 더 이제 뇌의 더 깊숙한 영역들의 발달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조금 더 좀 길게 봐야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화를 내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하는 게 나도 좋고 아이도 좋은지 좀 그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화를 낼 때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제 버릇을 잡겠다, 습관을 잡겠다 하고 이렇게 좀 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엄하게 하는 게 이제 먹힐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 잘못하면 이게 이제 아이랑 이렇게 이제 싸움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화내고 엄마도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이도 또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다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훈육의 과정이 아니고 그냥 엄마랑 싸운다라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화를 내거나 이제 이런 반응을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약간 대화를 좀 중단하시고, 너가 이렇게 나왔을 땐 엄마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런 반응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아이를 데려온 부모님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해서는 안 될 욕설들을 엄마 아빠한테 계속 하면서 물건들을 막 부술 정도까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와서 제가 처음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다 불평불만이에요. 친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억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뇌에 이런 이제 자기 조절 영역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던 분노는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일단 물건은 부수지 않게 됐고요. 예, 지금 한 4개월 차, 5개월 차 이제 되는 상황에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학교에 대한 불만은 일단 없어졌어요. 친구들 간의 관계도 괜찮아졌고, 선생님에 대한 불만도 없어서 아이가 요즘은 행복한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가 한 몇 세 정도가 훈육을 하는데 최적의 시기이고, 이때는 건드리지 하지 않는 게 낫고, 이런 시기 좀 분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미운 7살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제 7세 전까지, 이때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무섭게 하는 방법 말고는 잘 안 먹힙니다. 대화나 설득이 잘 먹히지가 않을 때예요. 아직 인지 영역이 이렇게 제대로 막 발달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때는 비언어적으로 아이를 훈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엄하게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때는 안아주면 안 되고,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말을 하고 있어도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울면 엄마한테 이게 내 뜻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자리를 피하셔가지고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전혀 엄마한테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좀 얘기를 알아듣기 때문에 이때는 좀 훈육이 필요하죠. 하지만 훈육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화라는 에너지가 결국 아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계속 상처를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감정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나면 부모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럼 오히려 얘가 때가 피고 싶을 때는 오히려 얘기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게 아이가 막 화가 나 있고 할 때는 이제 무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평소에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이제 규칙을 계속 아이한테 알려주고, 이 행동은 진짜 아니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너가 되게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아이하고 규칙으로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 아이의 뇌 발달에 약한 부분들을 부모로서는 또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